난 사기 결혼을 아, 한 140평 정도? 140평이요? 네, 합쳐서. 서울에서 140평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죠. 찢어지게 강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금요일에 매출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 1,400? 안녕하세요. 나갈 때 인사 안 하다가 이제 안 보이면 또 인사해요. 그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쇼핑몰 운영하는 10년 차 네. 여성 의류 쇼핑몰 네. 대표 김한나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다 해놓고 나오거든요. 다 해놓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바빠요. 이 시간 정도 이제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럼 10시쯤 출근하시는 네.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몇 시쯤 출근하세요? 원래 출근 9시. 이제 애 낳기 전에는 네. 정상적인 출근을 했는데 네. 그러면 보통 퇴근은 몇 시쯤 하세요? 퇴근은 한 8시 반에서 9시? 보통 남편이 교대를 해주거든요. 남편분이? 네, 남편이 교대를 해주는데 아. 남편도 이제 일이 바쁠 때는 네네. 교대를 못 해주니까 네. 제가 좀 빨리 와요. 남편분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며칠 들쑥날쑥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을 좀 고를 때 네. 직업군은 네. 저처럼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네. 안정적인 이런 네. 직업을 좀 찾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막 계산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연애 때는 좀 몰랐거든요. 난 사기 결혼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이제 응. 남자를 좀 만나고 싶다. 네네. 말했는데 남편이 사실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동물 너무 좋아하는 척을. 그래서 이 사람 동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맞춰주잖아 연애 때는. 맞아요. 나랑 너무 잘 맞다. 아. 취미도 그렇고 그랬는데 결혼해 보니까 네. 막 이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네.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난 사기 결혼을 아.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제가 사실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음. 근데 남편은 정리정돈을 진짜 잘해요. 그래요? 너무 섬세해요. 저는 좀 되게 쿨한 편인데. 대표님 여기 지금 아파트가 네. 되게 오래돼 보이는 아파트인데 네. 혹시 자가세요? 네, 작아한데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아파트를 좀 고르게 되셨어요? 결혼한 지 한 이제 5년 차 정도 됐는데. 네네네. 신혼집을 이렇게 구할 때. 네. 이쪽을 좀 재건축, 네네. 개발 지역을 좀 투자 목적으로 네. 구해도 되겠다. 네.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네. 놀러 갔어요. 네네. 전세로 또. 처음에 전세로. 네, 전세 때 약간 조금 네. 값이 나가는 네. 그런 곳을 갔어요. 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때 너무 후회를 해가지고 네. 한 5년 전에 네. 신혼집을 여기다 못 구하고 네. 고집대로 딴 데 갔다가 네. 폭등을 한 거예요, 이 아파트. 그쵸. 그때 배가 너무 아파 이래서 네. 또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그래서 고민 엄청 하다가 네. 여기를 좀 이렇게 약간 뭐 어차피 뭐 무조건 투자 목적은 아니고 네. 살 거니까 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리로 오게 됐죠. 그러셨구나. 근데 잘한 것 같아요. 네. 아기 낳고 그러니까 육아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픈 것들을 좀 몇 번 겪고 나니까 진짜 한 10년, 2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대범하거든요. 다른 새로운 만약 사업이라든지 그런 구상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고고 막 이래요. 근데 애 앞에서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쵸. 쫄보 완전히. 애 낳기 전에는 사실 집에서도 꾸며야 되는데 평생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 낳고 나서 진짜 제 잘못이 남편 트렁크였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맨날 똥머리 하고 있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살짝 떼고 애기 밥 줘야 되니까 손만 깨끗하게 씻고 이런 청결만 유지하고 그 외에는 뭐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막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일하면서 육아하는 엄마들은 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육아휴직이 따로 사실 없잖아요. 100일 돼서 나왔거든요. 100일 정도 한 몸조리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어요. 회사 나가는 동안 애기 아빠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해서 애기 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육아휴직 할 수는 없으니까 복귀하고 어머님이 좀 봐주시고 베이비시터 와서 봐주시고 베이비시터도 오세요? 네네. 원래 초반에는 어머님이 봐주기 전에는
베이비시터가 그냥 계속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일에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코로나도 심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올해만 어떻게든 잘 더 노력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부탁했어요. 일하시는 직원분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4명. 아, 14명. 네. 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하고 재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요. 이 노원구 쪽에 이런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보물찾기. 근데 저희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곳을 발견한 거죠. 새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싸고 평수도 좀 넓고 그럼 총 몇 평 정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한 140평 정도? 140평이요? 네, 합쳐서. 서울에서 140평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 방이에요. 저희 팀장님이 정리전도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주셨어요. 아, 대표님이신 거죠? 네. 애 낳기 전이에요. 애 낳기 전에. 아.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세요? 어제 상품 올라간 거, 네. 그 상품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지, 이제 매출도 먼저 확인하고, 어제 밤에 네. 광고 세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광고가 나가요. 그래서 그 광고 매출이 어땠는지, 효율이 좀 좋았는지 그거 먼저 확인해요. 요즘은 주력으로 하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제가 상품군이 되게 많아졌어요. 의류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식품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의류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식품이나 먹거리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통 한 평균 한 4, 5억 좀 많이 나올 때는 네. 월에 이제 한 7억 정도? 되게 매출이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이제 올해 100억 찍겠다. 그랬던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코로나 장기화 되면서 곡선이 다시 또 이제 하락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육아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저 아이들 제품이라든지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가더라고요. 그 브랜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이제 이불 쪽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이템 소싱할 때 네.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예전에 처음 사업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엄마들의 지금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서칭을 진짜 많이 해요. 뭐 특히 인스타 같은 데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데 애기들 제품을 좀 만들었을 때 그 대부분 그래도 한 70% 이상은 좀 성공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 마음을 잡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 그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고아원을 좀 부모님 따라서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봉사하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봐가지고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을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영향으로.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되게 일찍 시작했거든요. 한 3, 4학년 때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조금 막 벌어가지고 엄마 갖다 드리고, 전공이 이쪽 계통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을 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나중에 복지관을 좀 차려야겠다 이런 꿈이 원래 있었거든요. 한 22살 때 그때 이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제가 대학도 좀 늦게 갔거든요. 처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저한테 그 대학을 보내줄 이런 돈도 없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사업 시작할 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거의 이제 꼬라박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을.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후원도 좀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좀 차려가지고 뭐 봉사를 좀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다른 쇼핑몰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했던 게, 처음 들어갔던 게 신발 쇼핑몰이었어요. 배울 때 월급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100만 원도 안 떴던 것 같은데? 한 투잡? 뭐 쓰리잡까지 할 정도로 끝나면은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호프집에서 그냥 서빙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도 하기도 하고, 거의 서빙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하시다가 그 의류로 넘어가신 거예요? 한 신발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한 2차례가 더 있었어요. 말아먹고 다시 시작하고, 말아먹고 다시 시작한 게 지금 신난데가 된 거거든요. 그 망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재기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꿈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하고 뭐 이러면 꿈대다 또 막 이럴 텐데,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했던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기보나 신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근데 그 당시 때는 매출이 너무 없었으니까 사실 안 나오거든요. 대출 같은 게 전혀 그냥 문전박대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좋은 담당자를 만나서 어디에 돈을 빌리는 것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것도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하고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 되게 대출이 얼마 적은 이자. 정도 나왔었어요? 5천만 원 나왔어요. 5천만 원이 나왔다고요? 네.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담당자가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되는데 음. 찾고 싶어요. 담당자님 지금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찾고 싶어요. 그 당시 때 저희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좀 있었어요.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월급을 못 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 해서 대출을 5천만 원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저희 언니랑 같이 다시 이번에 정말 될 것 같아. 지금은 진짜 아까 140평이지만 정말 한 5평? 6평? 6평짜리에서 사진 촬영 다 하고 거기서 뭐 택배 싸고 그랬었어요. 네. 여기만 해도 5, 6평이 넘겠는데요. 여기서 했어요. 딱. 그러니까요. 딱 요 이 사이즈에서 사이즈에서 시작하셨을 것 네. 같은데. 저는 또 한쪽에다가 스튜디오 또 벽이랑 이런 데만 딱 해놓고 그쵸. 페인트만 칠해놓고 그래서 셀카 막 찍고 모델 활동 같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모델비도 약간 절감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해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저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사업은. 돈 말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끈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굴곡이 정말 심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번 말아먹기도 하고. 울컥하세요. 제품 기획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랑 요새는 상의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좀 이제 직급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죠. 품평회 같은 것도 하고 샘플링도 같이 하고 보완할 거 이런 것들 같이 상의해서 준비해요 마지막에. 특히나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빨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복원력 이런 것도 좀 보고 원단 이런 소재도 좀 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애기랑 사용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다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안 해요. 우리 애기한테 사용할 때 조금이라도 전 찝찝하면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품을 만들어요. 이런 마음을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경우에는 더 지적적으로 더 애기들 살에도 많이 닿고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하게 좀 더 하고. 물건 소싱하실 때 네네. 주로 어디에서 소싱하세요? 의류는 이제 동대문이라든지 그리고 남대문 이제 공장 생산을 하고 근데 식품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장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식품 담당하시는 부자님이 계세요. 철마다 과일들이나 이런 게 농수산물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좋은 평이 달린 곳을 막 찾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 가봐야 되잖아요. 또 12월 달 상주 꽃감이 이제 한참 많이 이렇게 나올 때 상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방 갔는데도 그냥 실속 없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맛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온라인 판매도 간간히 하셨던 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택배도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건 정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좀 상품을 좀 밀어달라 해서 그분하고 작년 겨울에 곶감을 시작해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제 홍보하는 건 아니고 홍보하셔도 돼요. 다사가요 검색하셔서 상주 곶감 치시면 곶감이 나옵니다. 요새 판매 채널들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뭐 이렇게 판매 채널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형 앱들 많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입점해가지고 자사몰은 2개고 오픈마켓 운영하는 곳은 2개. 한 100군데. 그렇게 많이? 네,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보면 네. 이게 지금 네. 이게 매출액인데 네. 어제가 이제 1,500만 원. 어제가. 그리고 월요일은 이제 주말 것까지니까 네. 한 3,700만 원 나왔고 금요일에 매출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 1,400. 포장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만 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초반에 조금 바싹 좀 해놔야 뒤에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지금 저조하면 뒤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월 끝이 갈수록.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실 것 같네요.
매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육아 스트레스 거의 80%는 매출이에요. 되게 웃긴 게 매출에 따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도 지금은 직원들하고 방을 따로 쓰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정말 그냥 한 방에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게 매출 하루에 장사 안 되면 한숨을 이렇게 푹푹 쉬니까 직원들이 막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숨도 몰래 쉬고 막 이랬었어요. 오셨어요, 대표님? 요번에 지금 네. 신제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낮장이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잘 나왔다.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가도 되겠는데 이제? 지금 그냥 누비 말고 본딩으로 안 까면 이제 이 정도 사이즈 하고 네. 그 다음에 먼저 스타일을 우리가 늘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여기다가 네. 자수. 아 자수 찍어. 아, 인증이 따로 있어요? 네. 이불 같은 경우에는 원단 인증을 케이스 인증을 따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에 안전한지 그걸 적합성 검사를 먼저 하고 이게 오케이 되면 그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막 되게 저가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버님이랑. 네. 같이 일해 보시니까 김하나 대표님 스타일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확실하시죠? 아, 확실하세요? 제품 엄청 고퀄리티여야 되고 단가도 내려야 되고. 그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업을 잘하느냐. 이 신단대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헬스로 4년 차 됐어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세요? 지금 CS 상담하는 업무.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진취적이시고 음. 되게 미래에 대해서 계획적이셔가지고 배울 게 되게 많으신 대표님이세요. 본인이 매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대표님 거의 잠을 못 주무시죠. 컬러에 문제가 있었나요? 원단이 좀 불량이어가지고 품절 처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좀 생겼어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원단 수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좀 되게 많아서 좀 순간순간 대처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통 그럼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원래는 제가 물건에 욕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무조건 막 앞으로 팔고 뒤로 까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묵혀 놓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좀 더 낫겠다. 빨리빨리. 그래서 순화를 좀 시키자 해서 시즌 조금 끝나면 시점에 맞춰서 그냥 바로 세일을 해요. 세일해서 재고 처분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재고 처분에 더 잘 되더라고요. 겨울에 추웠을 때 겨울 옷을 세일해야지 더 잘 나가니까 아깝더라도 그냥 거의 원가? 아니면 원가도 안 되게 그냥 마이너스 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촬영할 옷 지금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신난데이 사이트는 한 30, 40대 정도 연령층 고객님들이 지금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 연령이 저희가 원래 기존에 했던 상품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지금 오늘 찍을 거예요. 보시겠어요? 아,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거의 보면 짧은 치마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좀 트렌드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에도 그냥 맨다리에 짧은 스타킹 신고 롱부츠 신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오늘 좀 촬영을 좀 해보려고. 직접 모델 하시는 건 아니시죠? 미니스커트 이제 못 입어요. 오늘 그럼 총 몇 벌 촬영하시는 거예요? 1시간에 대여섯 스타일로 10 스타일 정도? 아, 총 2시간 촬영? 네, 한 2시간 정도만 촬영하고 그리고 올 거예요. 좀 어려워요, 친구가. 아, 네. 컨셉이 좀 안 맞아서 같이 안 했다가 지금 다시 제가 그 연령층을 좀 낮게 컨셉을 다시 잡아서 다시 섭외했어요. 그동안에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확실히 훨씬 모델 활동 많이 해서 예전보다 진짜 더 프로가 됐다 그래나? 제가 지금 입을 수 없는 사이즈.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이 사이즈가. 지금은 안 돼요. 종아리에서 막힐 것 같은데. 맛있게 먹고. 원래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아, 그럼 직원분들이랑 식사는 같이 안 하세요? 네. 오전에 못 끝낸 업무들이 있을 때는 시간 맞춰서 점심 못 먹으니까 좀 천천히 먹어요, 저는. 너무 많이 싸나? 너무 욕심 부리셔도 잘 못 찍을 것 같은데. 원래 항상 촬영은 제가 직접 다 했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이제 보조해주고 하는 이제 MD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일 그만둬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야죠. 이거 다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이 드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저희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네. 동생이랑 계속 쭉 아, 계속 네. 그러니까 자매끼리 일하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 소통하기가 좋아가지고 워낙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앞을 보고 계속 추진한 스타일이고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뭔가 일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또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담대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화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 꾸준하게 전화 주문 계속 하세요. 매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 사실 인터넷 쇼핑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전화 주문을 받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그 편하게 이제 하시기도 하고 저희 상품을 저희가 먹고 있어요. 믿고 그러니까 드셔도 되는 네. 정도로. 네. 아, 근데 원래 3자매셨어요? 저희요? 5남매예요. 5남매예요? 보통 가족들끼리 한다 그러면 괜찮냐고 안 힘드냐고 물어보시는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아까도 이제 저희 팀장님 잠깐 인터뷰에 제가 들었는데 성격이 되게 달라요. 저랑 다르고 돈 관리하시는 저희 둘째 언니도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막 추진하려고 하면은 이제 언니는 막 계산하는 스타일이라 안 그랬으면은 망했을 거예요. 좀 어렵게 살았어서 가족들끼리 뭉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우리애가 정말 좋아요. 큰언니랑 8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언니랑도 나이 차이가 꽤 나고 거의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의 엄마처럼 업어 키웠죠. 5남매 남매 쌍둥이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 낳고 키워보니까 그치. 더 그거를 더 잘 알겠더라고요. 수요일은 저희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 반이거든요. 직원들 조금이라도 이제 중간에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 달려왔으니까 30분 정도 좀 더 쉬어라 해서 수요일 날은 1시간 반 정도 점심시간을 저희는 해요. 대표님 제가 네. 이쪽이 좀 더 예쁘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이쪽으로 찍으시더라고요. 아, 나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그랬나봐요. 아, 둘 다 예쁘셔가지고. 아니, 이쪽이 좀더 예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로 식사는 어디에서 하세요? 저희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일정이 급해서? 네, 급할 때는 그냥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런 거 먹고 지금 되게 편안하게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에서 먹어요, 막. 아, 차에서 먹는다. 지금 시간이 네. 1시 10분입니다. 30분. 소품 챙길까만 조금 저희 물류팀 올라가거든요. 네. 물류팀 가서 스푼 챙길 것 좀 챙기고 바로 이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거의 한 5, 6분짜리 있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오피스텔로 갔다가 동대문 근처 오피스 갔다가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때는 한 2, 30평 정도 통으로 이렇게 썼다가 그리고 나서 크게 온 거예요. 처음에도 왔을 때도 3층만 썼다가 여기였다가 점점점 또 이제 커지면서 6층을 하나를 더 쓰게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라? 제가 이게 잘 안 올라와요. 밖에 있나?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안 올라오시나봐요. 네, 저희 가끔씩 불 켜졌을 때 올라와요. 불 꺼졌을 때 올라본 적이 없어요. 이게 다 오늘 나가는 통장이에요? 네. 아직 출력 안 한 게 또 있어요. 아, 출력 안 한 게 또 있어요? 아, 오늘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어가지고 직원들이 좀 쉬고 있었나봐요. 네, 맞아요. 쉬고 있을 때는 말 걸기가 조금 미안. 이것도 다 저희 아, 저희 물건들. 안 들어갈 거야.
남편이 저한테 반했어요. 저는 길 가다가 제가 지하철을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째가 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 좀 아픔이 있었어요. 네. 오늘 또 한 번에 직원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 되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뒤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뒤 나에게 네. 우선 한나야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으니까. 네.